2026년 1월 7일 미국 정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우리가 알려준 식단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국 성인 70% 이상이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고 청소년 3명 중 1명은 당뇨병 직전입니다. 의료비의 90%가 만성질환 치료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탄수화물은 줄이라는데 평생 밥을 먹어왔고 고기는 늘리래도 콜레스테롤 무섭죠. 60세 되면 후회하실 겁니다. 그때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고요. 지금부터 딱 15분만 투자하세요. 미국이 왜 식단표를 뒤집었는지, 우리는 뭘 먹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시작 전 비만 탈출 연구소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미국 식단 대혁명의 진짜 이유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40년간 믿었던 식단표, 뭐가 문제였는지부터 볼까요? 1992년부터 미국 정부가 만든 식품 피라미드 기억하시나요? 피라미드 제일 아래, 그러니까 가장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던 게 뭐였죠? 바로 빵, 쌀, 파스타 같은 곡물이었습니다. 하루에 6번에서 11번 먹으래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는 뭐가 있었냐? 고기랑 지방이었어요. 이거 최대한 적게 먹으세요 라는 거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침이 나온 뒤로 뭐가 늘어났을까요? 비만이랑 당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 엔진에 휘발유 대신 설탕물을 계속 넣은 거예요.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엔진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우리 몸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지침을 안 지켜서 병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침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 뭐가 일어났느냐? 2026년 1월 7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고요.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냐면요. 기존 피라미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었어요. 역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케네디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끝났다. 과거 정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만이었다는 걸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자, 그럼 역피라미드가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볼게요. 새로운 식단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제일 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먹어야 하는 건 뭐냐? 단백질이에요.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이 최상단에 올라갔어요. 채소도 같이 있고요. 과거에는 고기 적게 먹으세요 였는데 이제는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드세요로 바뀐 겁니다. 중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과일이랑 건강한 지방이에요.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같은 거죠. 과일도 좋긴 한데 당분이 있으니까 채소보다는 조금 덜 먹으라는 뜻입니다. 제일 아래,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먹어야 하는 건 뭐냐?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같은 거요. 1992년 피라미드에서 기반이었던 곡물이 이제는 최하단으로 내려간 거예요. 완전히 퇴출된 건 뭐냐? 초가공 식품입니다. 콜라, 과자, 시리얼, 흰빵 같은 거요. 이건 이제 독성 물질에 준하는 취급을 받습니다. 단백질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새 지침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단백질입니다. 체중 1kg당 하루에 1.2g에서 1.6g 먹으래요. 예전 권장량이 0.8g이었거든요. 최대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요. 하루에 단백질을 72g에서 96g 먹어야 해요. 이게 얼마냐면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약 6g 들어 있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3g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첫째,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어요. 둘째,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배가 든든해서 간식을 덜 찾게 돼요. 셋째,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이게 완화돼요.
그럼 지방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악당에서 영웅으로 완전히 복권됐어요. 과거에는 뭐라고 했죠? 저지방 우유 드세요. 버터 대신 식물성 기름 쓰세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전지방 우유, 그러니까 지방을 빼지 않은 원래 우유를 먹으래요. 버터도 괜찮대요. 심지어 소기름도 요리에 써도 된답니다. 포화지방과의 전쟁을 끝낸다고 케네디 장관이 선언했어요. 왜 포화지방이 다시 떠올랐을까요? 사실 지방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정제된 식물성 기름이었던 거죠. 옥수수유, 콩기름 같은 거요. 이런 기름들은 고온에서 가공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변해요. 반면에 원래 자연 상태의 지방, 그러니까 고기에 붙어 있는 지방, 버터, 올리브유 같은 건요, 오히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가짜 다이아몬드랑 진짜 다이아몬드의 차이예요. 둘 다 반짝이긴 하는데 가치는 완전히 다르죠. 천연 지방은 진짜 다이아몬드고 정제 식물성 기름은 가짜인 거예요. 이제 탄수화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를 위해 탄수화물 많이 드세요.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급격히 줄이세요. 흰 쌀밥, 흰 빵, 파스타, 시리얼 같은 거요. 이런 건 이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의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 왜 탄수화물이 문제일까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너무 빨라요.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급하게 나옵니다. 인슐린이 뭐 하는 애냐면요,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자주 반복되면요, 우리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비유하자면요, 화재 경보기가 자꾸 울리면 나중에는 진짜 불이 나도 무시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몸도 인슐린 신호를 계속 무시하게 되는 거죠. 통곡물은 어때요? 현미, 귀리 같은 거요. 이건 정제되지 않아서 섬유질이 많습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통곡물은 피라미드 최하단에 있긴 해도 완전히 퇴출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초가공 식품은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새 지침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초가공 식품을 명시적으로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초가공 식품이 뭐냐면요, 공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성분표를 보면 모르는 이름이 한가득 적혀 있죠. 예를 들면요, 포장된 과자, 인스턴트 라면, 가당 음료, 냉동 피자,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예요. 특히 4살 미만 어린이한테는 첨가당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조금도 먹이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왜 초가공 식품이 위험할까요? 첫째, 영양가는 거의 없고 칼로리만 높습니다. 둘째, 첨가물이 너무 많아요. 인공 감미료, 색소, 방부제 같은 거요. 이런 게 우리 몸속에 쌓이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셋째, 중독성이 있습니다. 설탕이랑 지방이랑 소금을 절묘하게 섞어서 계속 먹고 싶게 만들죠. 비유하자면요, 초가공 식품은 몸속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당장은 맛있고 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거죠. 실제 통계를 보면 더 실감이 나요.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성인의 45.6%가 비만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과체중까지 합치면 70%가 넘어요. 10명 중 7명이 정상 체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청소년은 어떨까요? 10대 3명 중 1명이 당뇨병 직전 상태예요. 아직 당뇨는 아닌데 한 발짝만 더 가면 당뇨가 되는 거죠. 의료비는 어떨까요? 미국 전체 의료비의 90%가 만성질환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중 대부분이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에요. 1980년에 첫 식생활 지침이 나왔고 1992년에 식품 피라미드가 공식화됐어요. 그 이후로 뭐가 일어났을까요? 비만율이랑 당뇨 유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의 식생활 지침은 전 세계 영양 정책의 표준이었습니다. 한국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특히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지침에서 발효식품을 건강식단의 한 축으로 명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바로 김치예요.
김치가 미국 정부의 공식 식단 지침 문서에 직접 이름이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김치가 중요할까요?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장 속에 좋은 균을 키워줍니다. 이게 면역력이랑 대사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먹잖아요. 미국처럼 흰 빵이나 시리얼을 주로 먹지는 않죠.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도 서구화된 식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밥 대신 빵 먹고 반찬 대신 가공식품 먹는 분들이 늘고 있죠. 2025년 한국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요. 한국 성인 비만율이 38% 수준이에요. 10명 중 거의 4명입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숫자죠. 특히 젊은 남성들의 고도 비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대요. 20대, 30대 남성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먹어야 하나? 실용적인 조언 드릴게요. 미국 지침을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기세요.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생선이나 고기 한 토막, 저녁에 두부나 닭고기를 드세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치즈가 좋습니다.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단백질 72g에서 96g이 목표예요. 두 번째로요,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세요. 한국 사람이 밥을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조금 줄이세요. 한 공기 가득 먹지 말고 3분의 2 공기 정도만 드세요. 대신 반찬으로 단백질과 채소를 더 드시고요. 세 번째로요, 김치랑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세요. 이미 한국 식단에는 발효식품이 많잖아요.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런 거요.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미국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자산이에요. 네 번째로요, 초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하세요.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 과자, 탄산음료 이런 거요. 성분표를 봤을 때 모르는 이름이 5개 이상 나오면 그냥 안 먹는 게 나아요. 진짜 음식을 먹어라. Eat real food. 이게 새 지침의 슬로건이거든요. 진짜 음식이 뭐냐면 우리 할머니가 알아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5번째로요.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삼겹살 드셔도 괜찮습니다. 버터 바른 빵도 괜찮고요. 대신 정제된 식용유는 줄이세요. 요리할 때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쓰시고요. 그런데 말이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려요. 새 지침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지침이 나왔다.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의 주범은 지방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이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같은 곳에서는 붉은 고기와 버터를 권장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프랭크 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분 제한은 옳지만 포화지방 식품을 최상단에 배치한 건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와 어긋난다. 그런데 강북 삼성병원 교수는 다른 해석을 내놨어요. 새 피라미드는 붉은 고기를 많이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초가공 식품을 크게 줄이고 대신 단백질 섭취량을 지금보다 늘리자는 의도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이에요. 고기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채소도 충분히 먹고 통곡물도 조금 먹고 가공식품은 피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번 지침을 적용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요,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이제 고기만 먹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채소도 중요하고 통곡물도 조금은 필요해요. 둘째로요,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탄수화물을 줄이면 몸이 좋아지는데 어떤 분은 힘이 없어요. 본인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셋째로요, 기저질환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같은 거 있으면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로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세요. 신선한 고기와 채소는 가공식품보다 비쌉니다.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짜 음식을 선택하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2026년 1월 미국 정부가 40년 만에 식단표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거짓말은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핵심 변화는 이겁니다. 단백질을 최대 2배로 늘리고요. 지방을 복권시켰습니다. 탄수화물은 최소화하고 초가공 식품은 퇴출시켰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미국 성인 70% 이상이 과체중이고 의료비의 90%가 만성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 챙기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 드시고 김치 같은 발효식품 꾸준히 드세요. 초가공 식품은 최대한 피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알아볼 수 있는 음식, 성분표 읽을 필요가 없는 음식이요. 건강은요, 한 번 잃으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50대시라면요,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건강 정보 있을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비만 탈출 연구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노년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